안녕하세요. 자, 이번 차시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 세 가지 제어 방식 중에서 순차 구조 해봤죠? 선택 구조 했습니다. 선택 구조는 뭘로 했죠? if 조건문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루지 않았었던 반복 구조, 마지막 반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자, 반복 구조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문장 1을 반복 수행하시오. 자, 여기에도 조건식이 필요하죠. 자, 참일 때 수행하고 수행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수행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건식을 거듭 체크한다는 거죠.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 조건을 검사해서 문장 1 수행하고 조건을 검사해서 문장 1 수행하고 자, 계속 이렇게 반복을 수행합니다. 언제까지? 조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반복 구조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반복 구조를 나타내는 구문 중에서 첫 번째, for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for 반복문의 작성에 필요한 range 함수도 함께 살펴보고 이를 활용해서 for 반복문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for 반복문에 대해서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반복문은 먼저 for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변수 이름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변수니까. 자, 그런데 저는 아이템이라고 지금 작성을 했고 자, 이 변수를 저는 카운터 변수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for 다음에 변수 나오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 범위를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뭐가 나온다? 콜론이 나옵니다. 콜론을 쓰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들여쓰기가 돼요. 파이썬에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해서 수행할 문장들이 이렇게 들여쓰기 된 형태에서 기술이 됩니다. 자, 말로 풀어놓은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자, 범위에 해당하는 아이템 각각에 대해서 반복 실행할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자, 이 아이템, 이 범위 안에서 아이템 값을 하나씩 이렇게 빼가면서 이 범위가 더 이상 없어지면 그때 반복이 멈추는 거죠. 잘 모르겠죠? 자, 해봅시다. 안녕하세요를 반복해서 5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를 반복해서 5번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머릿속으로. 자, 반복해서 수행해야 되는 일은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걸 반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반복 수행해야 되는 문장은 누구예요? 프린트 안녕하세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or라고 하는 구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자, for라는 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범위. 이 범위 부분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지금 당장은 일단 그냥 무조건 따라서 쓰세요. 왜냐면 range라는 함수는 지금 뒤에 슬라이드에서 배울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일단 모르지만 따라서 써보기로 합시다. 자, for i in range 가로 열고 5 가로 닫고 콜론 엔터 치면 프린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몇 번 수행해요? 5번 수행합니다. 잘 모르지만 여기에 5자가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게 5번 수행하라는 뭔가 액션인 것 같아 라고 눈치를 챌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번 수행하라고 하면 꼬마 아이한테 시켰다고 가정합시다.
자, 5번 수행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1번 했어, 2번 했어, 3번 했어, 4번 했어, 5번 했어. 이렇게 카운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카운트를 해주는 변수가 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라는 변수는 뭐 하냐면, 자, 지금은 0번째야. 왜? 컴퓨터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자, 지금 0번째야. 그 다음 1, 그 다음 2, 그 다음 3, 그 다음 4. 4까지 가면 5번 한 거예요. 이 i라는 거는 그래서 반복을 몇 번 했는지에 따라서 지금 값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록되는 변수입니다. 자,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시면 안녕하세요가 5번 반복 수행됩니다. 자, 방금 전에 수행한 이 코드 안녕하세요를 5번 수행했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5번 반복 수행하는 건 똑같죠? 5번 반복 수행됩니다. 자, 반복 수행되는 문구를 보시면 이 녀석을 반복 수행하는 거죠. 그죠? 자,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헬로우로 변해야 되겠죠? 자, 헬로우로 변합니다. 뭐 그쯤이야. 문자열에서 여기를 헬로우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프린트할 때 헬로우도 프린트하지만 뒤에 뭘 프린트하고 있어요? 숫자 0. 근데 이 0이라는 값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변했죠. 자, 그 다음은 어때요? 변했죠. 이렇게 반복을 하면 할수록 변하고 있어요. 자, 변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0, 1, 2, 3, 4 누구의 값하고 똑같냐면 이 i의 값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프린트하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hello, i 이렇게 내가 출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자, 프린트 문장을 이렇게 hello, 그 다음에 i 값을 출력해입니다. 자, i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반복을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값이 변한다 그랬어요. 이 값이 변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안에서 값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range라는 함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작성된 이 코드를 예를 들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나요? 헬로우는 변화가 없는데 숫자가 0, 1, 2, 3, 4 이렇게 변하지 않고 1, 2, 3, 4, 5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i를 이용해서 0, 1, 2, 3, 4 출력을 했는데 이제는 1, 2, 3, 4, 5로 출력하고 싶다면 코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네, 그렇죠. i에다가 1을 증가하도록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반복문을 쓸 때는 반복을 할 때마다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변하는 부분은 어떻게 내가 이걸 유도해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컴퓨팅 사고력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실행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프로그램을 또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지금 이런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데 반복 구조가 보이나요? 자, 반복되고 있는 구조가 보이나요? 보이죠? 보인다고 대답해 보세요. 보여요. 자, 반복되는 문장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반복이 되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2줄짜리가 반복이 되죠. 몇 번 반복이 되나요? 5번. 수정하는 걸 최소화하려고 지금 5번으로 했습니다. 자, 프린트문 2줄이 반복 수행해야 되는 문장이고 5번 반복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2줄은 어때요? 반복하는 문이 아니죠. 반복문을 빠져나온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출력문입니다. 자, 앞에서 했었던 안녕하세요를 5번 출력했던 문장, 헬로우 01234를 출력했던 문장,
자, 그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바꿔보세요. 한 30분 이상 쩔쩔매다 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30분 이상 쩔쩔매도 잘 안 된다. 자, 그러면 정답 코드를 좀 보고 힌트를 얻은 다음에 다시 작성해 보세요. 자, 반복 수행해야 되는 문장이 2줄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문 2줄, 헬로우 0, 그 다음에 파이썬 문자열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반복 구조를 빠져나와서 수행해야 되는 코드는 이 포와 함께 나란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 들여쓰기가 중요하다 4칸. 이 녀석은 들여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빠져나온 다음에 써야 되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어떻다? 들여쓰기가 중요하다. 콜론 다음에 엔터가 쳐지면 이렇게 들여쓰기 블럭이 되고 if 조건문에서 했던 것처럼 for 반복문에서도 콜론 다음에 들여쓰기 했냐 안 했냐는 수행할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런 거 기대해도 될까요? 자, 요 이전 코드가 비교적 쉬웠던 학생들은 9구단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9구단은 반복 구조가 보이나요? 네, 반복 구조가 보이죠? 어디가? 프린트 한 줄이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 자, 몇 번 반복하나요? 9번 반복하고 있죠? 9번 반복합니다. 자, 프린트해야 되는 형태에서 안 변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2 곱하기 뭐 요거까지는 안 변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해서 9까지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안 변하죠? 안 변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있는 거는 계산식이죠. 계산식으로 구해야 되는 값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포문을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자전거를 타실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시행착오 겪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수정하고 다시 실행해보고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다시 실행하고 정답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타고 싶으시죠? 꼭 시간을 내서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도전해서 꼭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range라는 함수 앞에서 무조건 따라하기로 수행했죠. 자, range 함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range 함수는 마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번호표 뽑는 기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거나 뭐 동사무소 가거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자, 이런 데 갔을 때 번호표 뽑는 기계가 있죠. 자, 거기에서 내가 번호표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 0번 뽑았으면 1번이 나오고 1번 뽑았으면 2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range라는 함수는 번호표를 빼내주는 기계예요. 자, 여기에 range n이라고 숫자를 쓰면 0부터 n-1까지의 번호표를 빼내줍니다. 자, range n 하면은 0부터 n-1까지 번호표가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두 개의 숫자를 써주면 a, b는 a부터 b-1까지의 번호표를 빼내줍니다. range 함수. 자, 그러면 range 10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0부터 10번까지? 10번이 아니고 9번까지 번호표를 빼내줍니다. 자, range 10이 하는 일을 리스트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0부터 9까지 숫자가 뽑아져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range 10 이렇게 쓰는 거나 자, 시작 번호는 0부터 끝번호 10까지. 끝번호 10 이렇게 쓰면 10번까지 나온다? 아니죠. 10-1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0부터 9까지 나오는 거고, 자, 이 경우에는 1부터 9까지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만약 1부터 10까지 하고 싶다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1부터 10까지 번호표를 뽑고 싶다면 레인지 1, 11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11-1까지 뽑아서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파라미터인 요 2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면 이것은 간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2씩 증가하면서 1, 3, 5, 7,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격, 생략하면 1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특별히 2단계씩, 3단계씩 지정하고 싶으면 간격이라는 세 번째 숫자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레인지 함수도 배웠으니까 포문을 다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for 반복문은 범위에 해당하는 아이템, 카운터 변수 각각에 대해서 문장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코드에 range 1,6 이렇게 쓰면 번호표를 몇 번을 뽑아내준다 그랬죠? 1부터 6-1, 1, 2, 3, 4, 5 이렇게 5장의 번호표를 뽑아내줍니다. 이 range 함수가 1부터 5까지의 번호표를 뽑아내주는 거죠. 자, 뽑아내주면 이 카운터 변수인 아이템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범위에서 값을 하나씩 뽑아내가면서 이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아이템은 몇 번을 들고 들어가요? 1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이템 변수의 1값을 가지고 이걸 수행하는 거죠. 자, 반복이 끝났어. 다음 루프는 누굴 데리고 들어가요? 2번. 아이템의 2값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아이템의 3번. 그 다음은 4번. 그 다음은 5번. 자, 이제 번호표 다 썼죠. 범위가 지시하는 번호표를 다 썼습니다. 자, 그럼 포문을 어떻게 한다? 빠져나간다. 반복을 끝낸다라는 거죠. 자, 레인지 1,6이 1, 2, 3, 4, 5라는 번호니까 처음에는 아이템의 1값을, 그 다음에 2값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 4, 5 값을 출력하면서 결국은 아이템 값이 이렇게 3, 4, 5를 프린트하는 형태로 반복 내용을 수행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레인지 5, 그럼 얘가 번호표가 뭐예요? 0, 1, 2, 3, 4 번호표를 빼내주죠. 자, 그런 경우에 지금 i 플러스 1 하니까 1, 2, 3, 4, 5. 자, 샵에 대해서 반복. 자, 똑같은 특수 문자를 어떻게 한다? 한 번 출력하고 다음에는 2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3번 출력하고 4번 출력하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는 1부터 자, 5 더하기 1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범위가 i에다가 어떤 값을 주는 거예요? 1 넘기고 2, 3, 4 어디까지? 5까지 넘겨서 5번 반복하도록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코드입니다.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을 몇 번 해야 될까요? 1부터 10까지. 아이템이라는 변수가 1부터 2, 3, 4, 5, 6, 7, 8, 9, 10. 자, 그래서 레인지 함수는 아마 이렇게 작성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총합에 대해서 저장하는 변수,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처음에는 1,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더하고, 그 다음 3을 더하고, 차곡차곡 더해가면서, 즉, 이 합이 기존에 있는 합에다가 아이템을 더해가면서 계속 총합을 구해나가는 이 문장을 반복 수행해야 되는 거죠. 덜컥 막힙니까? 뭐라고? 생각이 잘 안 된다고요? 자, 리플레이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범위는 1부터 10.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자, 그런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총합. 자, 그럼 1 더했어. 2 더했어. 2까지 더했으니까 3. 자, 3에다가 그 다음 뭐 더해요? 또 3. 자, 거기에다 또 뭐 더해요? 4. 이렇게 차곡차곡 이전 결과를 지금 거기에 누적해서 아이템 값을 더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코드로 작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자, 코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자, 레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콜론 쓰고 반복 수행해야 되는 문장이 요겁니다. 이전의 합에다가 아이템 값을 더해서 수행하는 거죠. 자, 이 반복이 끝나면 자, 총합을 출력하도록 프린트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실행. 자, 실행을 하니까 오류가 나옵니다. 믿었는데. 자, 오류가 납니다. 자, 오류가 날 수도 있죠. 자, 네임 에러. 네임 에러? 네임 에러 처음 보죠? 자, 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는 처음 봐. not defined. 나 합은 잘 못하겠어.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이 문장을 수행해야 될 때 어때요? 합이라는 값을 읽어와야 되죠. 합이라는 값을 읽어와야 되는데 합이라는 변수를 난 본 적이 없어. 읽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이 녀석을 수행할 때 덜컥 에러가 납니다. 자, 그 이유는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읽기를 해라 했을 때 얘가 합이라는 변수를 처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합이라는 변수에 아직 값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른쪽을 먼저 수행할 때 읽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문 이전에 포를 수행하기 전에 합이라는 변수를 기초적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작성된 코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이라는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 동일한 코드를 수행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자, 합은 55다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1부터 10까지 총합을 구하면 그 합은 55 이렇게 결과가 얻어집니다. 자, 다음 코드 실행 결과 예측해 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자, 카운트에 10이라는 값을 초기 값으로 줬어요. 자, 그래 놓고 지금 어때요? 카운트의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프린트를 하라고 했죠? 몇 바퀴 돌려요? 5바퀴 돌립니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하면 1번, 2번, 3번 몇 번이 정답일까요? 딩동댕. 자, 3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너무 쉬워나? 10이 초기 값이니까 자, 처음에 출발이 11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아이템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서 가져온 카운트 값을 변경시키면서 포문을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도 카운트 값을 출력하고 있죠. 11, 12, 13, 14, 15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3번. 자, 미션입니다. 레인지를 활용을 해서 입력받은 숫자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을 받고 그 숫자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자, 숫자 입력 받을 수 있죠? 숫자 입력 받을 수 있어요. 자, 1부터 10까지 합계 구하는 코드 있죠? 자, 이 둘을 결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1부터 몇 가지 합을 구할까요? 그랬을 때, 자, 몇 가지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 값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에 반영이 돼야 돼요? 자, 11이라고 하는 요 번호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n을 반영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자, 10가지의 합이니까 11이라고 썼어요. 자, 그럼 n까지의 합을 원한다면 이 자리에 n 플러스 1이라고 변수를 이용해서 레인지 함수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됩니다. 자, 덧셈 해야 되니까 자료형 변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는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할 때 리스트를 이곳에 집어넣는 거죠. 리스트는 원소들의 묶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번호표를 뽑아내는 대신에 뭘 뽑아낼까요?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면서 아이템이라는 변수는 원소 하나씩 하나씩 들고 반복해서 수행할 문장을 입장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포문에서는 이 아이템은 시즌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빼낸 건 뭐예요? 봄. 두 번째는 여름. 세 번째는 가을. 네 번째는 겨울을 뽑아갈 겁니다. 자, 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지금 누군가의 시험 성적을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을 해뒀어요. 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총합을 구해라 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스코어라는 리스트를 범위로 지정을 하면 이 안에서 원소가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9 이렇게. 자, 포인트라는 변수가 이 값을 하나씩 빼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총합이에요. 자, 처음에 9, 그 다음엔 8, 그 다음엔 10, 그 다음엔 7, 그 다음엔 9를 합계 구하듯이 누적해 가야 되는 거죠. 자, 1부터 10까지 구하는 우리 반복문 기억하시죠? 지금은 리스트에 있는 점수,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토탈 구하는 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스스로 해보고, 아, 못할 것 같아. 자, 그러면 따라서라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따라 해보시면 어떻게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씩 가져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회사 이름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LG, 삼성, 현대. 자, 브랜드 이름을 이렇게 알파벳 길이를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반복 수행을 하죠. 3번 반복을 합니다. 리스트 원소의 개수. LG 먼저 빼내고, 삼성 빼내고, 현대 빼내면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한 번 빼낼 때마다 이만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변하는 건, 자, 원소 이름 출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원소 이름의 길이,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하는 내용, 이거는 원소의 값 그대로 출력하면 되고, 요 녀석은 원소의 길이를 구하는 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좋겠죠? 자, 이 부분을 작성하면 이렇게 브랜드의 리스트로부터 원소를 빼내고 원소의 값 그대로를 출력하는 거, 원소의 값의 길이를 구해서 출력하는 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도 원소가 하나하나의 문자인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범위라고 하는 안에 문자열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 카운터 변수는 알파벳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빼내갑니다. 문자열은 원소가 문자인 리스트다. 자, 그래서 범위 안에 문자열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포문을 살펴봤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range 함수를 사용해 봤고 또 리스트를 사용해 봤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 구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 안에서 반복 구조가 필요한지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걸 알아챌 수 있는 센스는 많이 작성해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 작은 문제에서 시시해 보이는 것 같아도 스스로 한 번 더 실습하는 것이 그런 센스, 컴퓨팅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꼭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